이 마늘과 버터 향을 머금으면서 아주 맛있는 버터구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한 조각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레몬 크림 새우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흰다리 새우입니다. 시장으로 가시죠. 좋은 흰다리 새우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우 색깔이 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 투명빛이 돌면서 보시면 이렇게 색이 탁하게 올라온 애들은 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새우살이 살아있는 새우는 완전 투명빛이 띄거든요. 그래서 투명색에 가까운 새우일수록 화려에 가까운 새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투명빛이 나오는 새우들이 가장 신선한 새우고요. 그리고 머리 내장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투명한 애들, 머리 내장이 이런 식으로 터지기 직전, 이런 애들은 좀 더 빨리 갑니다. 이 상태로 보관을 했을 때 저렇게 머리 내장이 터지지 않는 새우보다 좀 더 빨리 내장이 상하게 돼 있어서 머리도 깨끗하고 살이 투명빛이 도는 그런 새우를 고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육질은 마찬가지로 만졌을 때 짱짱하고 단단한 그런 새우가 좋은 흰다리 새우입니다. 제철 맞은 흰다리 새우입니다.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9월을 이제 맞으면서 이 흰다리 새우가 제철을 맞이해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깔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물량이 뭐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은 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식감이라든지 맛 부분에서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뭐 시기상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충분히 맛과 그런 거는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흰다리 새우로 레몬 크림 새우, 그리고 새우 소금구이, 새우 버터구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음식을 한번 해 보시죠. 소금구이 먼저 준비를 할 텐데 이렇게 좀 낮은 팬 같은 냄비와 되도록이면 뚜껑이 있는 게 좋고요. 호일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호일을 냄비에 전체적으로 꾹 눌러서 바닥면을 깔아주시고요. 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꽃소금 넉넉히 둘러주세요. 충분히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이 호일은 꼭 깔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호일을 안 까시면 냄비가 다 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 흰다리 새우는 찝찝하시면은 세척을 하셔도 되는데 물로 살짝 헹구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있는 채로 소금에 구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넣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넉넉히 그냥 소금에 아무렇게나 둘러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중약불에 구워 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 요거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버터구이 바로 준비하고 이거는 좀 이따가 바로 조리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터구이용 새우를 손질해 볼 건데요. 손질 방법은 이렇게 새우가 한 마리 있으면은 일단 수염은 다 끊어주세요. 뭐 칼로 자르거나 가위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손톱으로 꾹 누르시고 당기면 툭툭 끊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염을 일단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뿔 보이시죠? 이게 찔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뿔도 해서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물주머니도 한번 손톱으로 끊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껍질을 벗길 겁니다, 여러분. 이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껍질들은 다 다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를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쭉 긁어서 이쪽 머리 끝까지 긁어서 다리를 한번 다 뜯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 껍질을 이쪽 한쪽 면에서 잡아서 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뒤집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쭉 딸려서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너무 쉽게 끝나죠, 여러분. 빠르게 한번 물주머니 떼어주시고 뿔 잘라주시고 수염 끊어주시고 다리를 쭉쭉쭉 긁어서 꼬리 쪽에서 살짝 까서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손질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버터구이를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내장을 좀 빼주고 등을 좀 갈라줄 거예요. 근데 뭐 이쑤시개로 여기를 찔러서 가르거나 그러셔도 되는데 등을 갈라서 구우셔야 전체적으로 잘 익고 모양도 이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등 가운데로 이렇게 살짝만 넣으시면은 내장은 이쪽에 바로 내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장을 이렇게 바로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버터구이를 쓸 거기 때문에 좀 더 반 이상 이렇게 많이 깊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야 모양도 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면 되시고요. 대략 오늘 버터구이 한 8마리만 제가 빠르게 일단 손질해 보겠습니다. 버터구이용 새우까지 손질을 했고요. 이제 레몬크림 새우용 새우를 손질할 건데 손질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떼어주시고 물주머니 제거해 주시고요. 다리도 똑같이 긁어주시면 되세요.
긁으셔서 뒤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장, 이 내장을 제거를 할 건데, 이 내장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장을 드시면 탈이 나신 분들이 꼭 있어요. 탈이 안 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제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소금구이 때는 제거를 소금구이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새우는 정말 머리가 맛있거든요. 구워 드시거나 튀겨 드실 때 이 딱딱한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뿔과 눈 사이의 공간에 손가락을 살짝 넣으시고요. 살짝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뿔을 잡고 살짝 들어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다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세요. 요거를 드시면은 이 부분이 새우에서 가장 딱딱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버리시고 가위로 이 다리 부분 이렇게 다리를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눈과 입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가 커팅이 됐을 때 요거를 그대로 튀기시거나 버터로 구우시면은 정말 이 고소한 풍미와 이 여기 보이는 내장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버리는 거 하나 없이요, 여러분. 꼭 집에서 머리 구워 드시거나 손질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또 알려드렸죠? 물주머니를 꼭 제거를 해야 되냐 하신 분들이 꼭 있는데, 요거는 제거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하실 때는 요거 때문에 기름 안에서 팡팡 터지는, 그래서 잘못하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요거는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쪄먹거나 그러실 때는 굳이 제거를 안 하셔도 되세요. 버터구이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새우에 밑간을 소금 후추로만 살짝만 해주시면 되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버터에도 염분이 있어서 좀 많이 짜질 수도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밑간만 한다고 생각하고 살짝만 뿌려주시면 되세요. 소금 후추로 간을 살짝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팬에 불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버터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한 이 정도, 대략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더 넣을 거예요. 자, 버터가 다 녹을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버터가 녹으면은 이런 식으로 새우를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런 구이나 뭐 찌는 거 하실 때 새우가 100% 완벽하게 익으면은 수분이 다 증발돼서 조금 퍽퍽한 질감의 새우를 드시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의 꿀팁이 뭐냐면은 새우가 한 80% 익었을 때 조리를 멈추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새우가 반 정도 익어갈 때 새우를 뒤집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 빠르게 뒤집어 주세요.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제가 면을 보여드릴게요. 새우가 반이 익었을 때 뒤집었죠? 이쪽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이 익으면은 그때 이제 마늘을 좀 넣을 겁니다. 그리고 버터가 이 정도 양이면은 좀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터를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잠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마늘을 넣어서 마늘 향을 입힐 거기 때문에 버터 양이 적으면은 마늘이 더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돌렸을 때 버터가 충분히 어느 정도 고여 있을 정도,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우가 이쪽 면도 반이 익어갈 때쯤 간마늘을 곳곳에 조금씩 덜어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팬을 살살 이렇게 돌려서 간마늘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이 마늘과 버터 향이 정말 냄새 좋게 아주 맛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요리를 못 하시는 분이나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자재를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익히면 그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새우는 정말 이 육즙이나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은 퍽퍽한 질감은 정말 맛없거든요. 이 상태로 다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익었을 때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불은 너무 약해도 안 되고요. 중불에서 강불 되기 전 그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쪽 면에도 새우의 그 마늘 향이 잘 입혀지도록 돌려서 살살 버터 향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조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새우의 모든 면이 한 80% 익었다 되시면은 보이시죠? 아직 육즙이 다 빠지지 않아서, 수분이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윤기가 주르르 흐르죠? 이 상태일 때 불을 꺼주세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새우를 이쁘게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 버터가 많이 남았는데요, 마늘 남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터와 나머지 마늘을 잘 모아서요, 아까 제가 80%만 익혀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이 20%는 버터와 간마늘과 나머지 잔열로 익힐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새우가 촉촉하면서 이 마늘과 버터 향을 머금으면서 아주 맛있는 버터구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우, 마늘, 버터구이 완성입니다. 레몬 크림 새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살짝만 소금과 후추로 간을 준비해 주시고요. 기름의 온도는 올려 주시고요. 이거는
전분가루입니다, 여러분. 전분가루 대략 한 5스푼 정도 되고요. 그냥 새우를 머리 먼저 살짝 내장에 전분을 묻힌 다음에 살짝 빼두세요. 이런 식으로 빼두시고요. 새우도 마찬가지로 다 넣으시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새우에 전분가루가 골고루 다 묻을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끈적하게 반죽이 나올 정도, 이 정도를 해주셔야 튀김이 좀 더 바삭하고 아주 맛있는 크림 새우를 만드실 수 있어요. 딱 이 정도 농도입니다, 여러분. 딱 겉에는 다 묻어 있고 너무 튀김가루처럼 걸쭉하지 않게 딱 이 정도만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팬에 식용유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튀김 반죽을 조그맣게 뭉쳐서 살짝 한번 떨궈 보세요, 여러분. 바로 떠오르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제 온도가 다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센 불로 두시는 게 아니라요, 불을 중약불로 해서 온도만 유지를 해주시고요. 온도는 더 올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반죽에 놓았던 새우를 이제 하나씩 빠르게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처음 들어간 새우와 마지막에 들어간 새우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새우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새우는 이런 식으로 살짝 뭉치지 않게만 그냥 흔들어주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 튀김 새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버쿡이 돼버리면은 새우의 육즙이나 수분이 다 빠져서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기포가 풍성하게 많이 올라올 때 말고요, 여러분. 좀 더 기다리시면은 기포가 잦아질 때쯤 새우를 건지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새우를 한번 건져주세요. 머리는 전분가루만 묻혀놨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튀겨주시면 됩니다. 머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넣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 기포가 좀 많이 줄어들면 그때 건지시면 되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식초 밥 숟가락 기준 1큰술 반입니다. 설탕 2스푼. 이거는 굳이 팬에 안 녹이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대략 한 30초에서 40초만 돌리셔도 충분합니다. 40초를 돌렸더니 이렇게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요네즈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투명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는 이 상태로 한 김 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식을 때까지만 여기서 살살 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휘핑크림 하나, 둘, 셋, 4스푼입니다, 여러분. 4스푼 넣고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온도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마요네즈를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넣어주세요. 섞이게끔 레몬 반 개를 따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잘 저어주세요. 집에 거품기가 있으신 분들은 거품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소스가 어디 쓰이나요? 일단 튀긴 음식은 너무 잘 어울리고요. 튀김이나 뭐 느끼한 것들 모두 다 찍어 드시면 다 맛있습니다. 소스가 완성이 됐고요. 좀 더 이 상태에서 새콤한 걸 원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레몬을 좀 더 짜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새콤하면서 크리미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스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간을 살짝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간을 봤을 때 새콤하면서 크리미한, 지금 딱 적당히 나왔고요, 여러분. 이제 이 튀김을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살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접시에 올리시면 됩니다. 집에 파슬리 가루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레몬 한 조각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레몬 크림 새우 완성입니다. 흰다리 새우로 3가지 요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 완성이 덜 됐죠? 일단 불을 올려주시고요. 버터구이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머리와 살이 바로 분리가 되죠? 이 상태. 요렇게 보시면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아직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면은 맛있는 새우를 맛없게 드시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80% 정도만 익혔을 때 이렇게 수분을 잘 조절하셔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정말 맛있는 새우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새우가 너무 탱글탱글하고요. 촉촉하고 이 씹으면서 그 탱글탱글한 맛에 이 버터의 향과 마늘의 향이 잘 배어서 너무 감칠맛 도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꼭 이 정도만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레몬 크림 새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살보다 이 머리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머리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버터구이를 먹을 때 머리 내장을 분리하고 뱉고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는 손질이 다 돼서 먹었을 때 그 고소한 풍미가 진하게 올라옵니다. 몸통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맛이에요, 여러분. 새우는 쫄깃하고 그 전분을 튀겨서 약간 찹쌀 탕수육 같은 그런 식감에 새우 쫄깃함이 들어오고 나머지 소스의 상큼함과 그 고소하면서 크리미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요거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술안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우가 뒤집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올라올 때쯤 이걸 빨리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주황색 빛이 돌면은 새우가 다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쪽 편은 아직 좀 덜 익었죠? 그래서 이 새우를 원래는 한 3분의 2 정도 주황색으로 변했을 때 뒤집으시면 되는데 좀 먹으면서 살짝 타이밍을 살짝 놓쳤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새우를 뒤집어 주시고 이미 이쪽 면은 다 익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익히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뚜껑 닫고 딱 30초에서 1분 정도만 있으면은 새우는 다 완성입니다. 더 이상 하시면은 수분이 계속 빠져서 그냥 퍽퍽한 질감의 새우만 드실 뿐이지 맛있고 야들야들하면서 쫄깃쫄깃한 새우는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한 30초 정도 지났고요. 자, 10초만 더 기다릴게요.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한 마리는 지금 불이 이쪽 가지에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살짝 덜 익어서 이건 좀 더 늦게 꺼낼 거고요. 이미 잔열로도 충분히 익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뒤집어 보시면은 다 이쪽 면, 이쪽 면 다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다 이렇게 색깔이 선홍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요거는 뜨거우니까 살짝 먼저 한번 건져 놓을게요. 또 마찬가지로 다 변했죠? 이런 식으로 수분이 껍질에도 흘러나올 정도,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여기에 그대로 두셔도 잔열 때문에 더 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익은 새우 위에 그냥 겹쳐서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오버쿡이 되기 전에 다른 접시에 덜어 놓으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익은 새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머리는 살짝 다 익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살짝 덜 익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몸통살을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해서 따로 띄어서, 그래서 새우구이집에서도 가시면 보시면은 머리는 따로 버터구이를 해주십니다. 잘라서. 자, 이렇게 새우를 자 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장 부분은 이쪽을 손으로 살짝 긁으시면 보이는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와, 여러분, 새우 본연의 맛은 정말 이게 최고네요. 식감도 너무 좋지만 그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새우 특유의 단맛이 정말 기분 좋은 단맛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육즙이 흐르는 맛있게 새우를 먹을 수 있는 구이의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이걸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해 드셔보시면은 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맛없는 새우를 먹어왔구나, 요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흰다리 새우를 시장에서 박스당 1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스당 19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들어있는 박스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1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오늘 조리를 하면서 버터, 간마늘,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휘핑크림, 이 정도 소금 다 합쳐도 제가 2박스를 구매를 했으니까요. 32,000원에 나머지 다 추가를 해도 한 3,000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총 해서 오늘 이렇게 푸짐하게 소금구이와 마늘, 버터구이, 그리고 레몬크림 새우, 이 세 가지 요리를 하는데도 35,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11월 초까지는 새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특히 9월에서 10월 사이가 이 흰다리 새우가 정말 시장을 가면 어디를 가든 새우들이 다 팔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활새우도 좋지만 가성비 새우도 아닙니다. 가격대도 비슷하지만 맛도 활새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철 맞은 새우를 아주 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요리와 함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자식과 우리 부모와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해 보시는 건 한번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달려가세요. 두 번째 고기를 삶고 마지막 작업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이렇게 뼈와 살이 잘 분리되는 갈비찜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